네. 이것도 부랴부랴 오늘 아침에 11시에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해외 직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 직구, 직접 구매한다가 직구죠. 정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다예요. 보통 해외 직구를 하면 가격이 쇼핑몰에서 파는 가격, 국제 배송비, 그 다음에 한국에서 관부가세, 보통 여기서 배대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배송 대행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나 미국에서 쇼핑몰이 직접 한국까지 배송해 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물론 비싼 제품이라든가 뭐 명품 같은 경우는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상점들은 자국 내에서만 무료 배송이 되거든요. 특히 중국은 국내에서는 거의 무료 배송이에요. 미국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국내에서 중국에서 항구나 공항에 가까운 쪽에 창고를 하나 만듭니다.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그래서 중국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국내로 배송을 대행해 주는 데가 배송 대행지에서 배대지라고 얘기해요. 여기 배대지의 비용에는 여기서 건품도 해주거든요. 그다음 수수료도 받고요, 자기들이. 그다음 포장이 뜯어졌을 때 다시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통관을 보내고 한국 택배사하고 연결도 시켜주거든요. 이때 배대지에서 일정한 금액을 청구를 해요.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 돈을 번다고 굉장히 많은 유튜브 강의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배송 대행지에서 자기 배송 대행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경우 목적으로 많이 제작되어 있어요. 우선 해구대. 여기서는 해외 구매 대행이 아니라 해외 직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해외 직구를 대신 해주는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게 해외 구매 대행이에요. 우선은 해외 직구 먼저 계속 살펴볼게요. 장점. 저렴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사기 때문에 저렴하고요. 이게 수입도면서 통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가 있고요. 중간에서 수입업체, 무역업체들의 마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렴하죠. 또 수입되지 않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 없는 약정 없는 저렴한 스마트폰, 외국에서 싸게 파는 것들,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혼용품으로 많이 샀었어요. 그 다음에 등치가 너무 큰 사람들, 빅 사이즈, 아줌마 빅 사이즈 옷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돼요, 실제로. 그 다음에 볼이 큰 신발, 우리나라에 없는데 미국 같은 데서 생산되는 것들.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구하기 힘든 전자제품이나 생산 시설이나 건축 자재, 기술 자재. 특히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사용해야 되는 부품도 팔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써야 되면 40명밖에 안 쓰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것들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서치를 하고요. 그래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이제 관부가세라고 하는데 먼저 관세는 뭐냐면 미국 기준 200불. 먹는 거 바르는 것은 안 되고요. 쇼핑몰 결제해 갖고 배송비를 합한 금액이 15만 원 이하일 때나 미국 200불 이하일 때는 면제가 돼요. 관세를 안 물어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 관세를 부과해요. 그때 관세를 부과할 때 연세일 때는 부가세가 안 붙지만 관세를 부과할 때는 물품 가격하고 관세 합한 금액 10%를 또 부가세로 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은 명품 엄청나게 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관부가세는 청구가 됩니다. 배송대행지 방금 설명드렸어요. 배대지.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국내까지 직접 배송 안 되는 물품을 배송대행지를 이용해서 국내로 보낼 수 있다. 중국에서 쇼핑몰에서 제가 구매를 하면은요. 거기에 배송 주소를 배대지 주소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송장이 나오면 배대지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어, 쇼핑몰에서 준 송장 번호를 입력을 해주고요. 국내에 발송할 주소를 또 적어요. 물론 결제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물건이 도착하면 확인해서 한국에 발송해주고 한국 연계된 택배사에서 집에까지 배송하게 돼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를 하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내가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고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배송 대행지에 가가지고 내가 이 쇼핑몰에서 사고 싶은 제품을 사주세요 해서 구매를 대행시켜 놓고 배송 대행지에서 배송까지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요즘에는 개인 통관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한 사람이 영업의 목적으로 다량의 물건을 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발급을 해요. 발급은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은 구매자의 핸드폰 번호, 통관번호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해야 돼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관번호는 엄마 이름 써놓고 받는 사람은 내 이름하고 내 핸드폰 번호 이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은 내 이름에 내 전화번호 등록된 걸로 통관번호가 세 가지 일치해야지 통관이 됩니다. 요거가 바뀐 다음부터 엄청나게 해구대 하시는 분들이 일이 많아졌어요. 구입 어떻게 하느냐? 사이트 잠깐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관세청 가면 내 개인 통관 고유 번호 확인하기, 신고 발급, 조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발급해 놓으면 그냥 저장해 놓고 다음에 발급할 때마다 사용하시면 돼요. 해외 직구에는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직배송, 아까 얘기 드렸죠. 쇼핑몰에서 한국까지 바로 해주는 거. 업체도 많지도 않고요. 배송비 엄청나게 비쌉니다. UPS나 이런 거 사용해 가지고요. 배송비 뭐 3만 원, 5만 원, 조그만 거 5단화도 뭐 5만 원, 10만 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송 대행. 아까 얘기했던 배송 대행지에서 국내로 발송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매는 누가 해요? 본인이 직접 해 쇼핑몰에서 해요. 구매 대행은 사고자 하는 물건까지 쇼핑몰에서 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배송 대행지에. 배송 대행지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택배 물건을 집하해가지고 중간에서 수수료 따먹는 그냥 화물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하냐? 우선은 국내 발송이 힘들고요. 직접 하기는. 직배를 안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언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특히 중국 같은데. 그래서 구매 위탁업체에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송 대행지에서도 그 일을 하지만 구매 위탁만 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무슨 물건을 사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물건을 조회해주고 총 금액까지 결제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결제해가지고 한국까지 받게 해주는 구매 대행 업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구매 대행을 자동으로 그런데 자동으로 어떻게 하냐면 입장이 판매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 구매 대행하는 사업자의 입장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등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디에? 쿠팡, 위메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롯데원 이런 곳에 내가 이 상품을 등록해 놓고 팔겠다는 거예요. 구매 대행과 해외 구매 대행은 뭐가 다르냐면 구매 대행은 해외 쇼핑몰에 있는 거를 사달라고 하는 거고요. 해외 구매 대행은 뭐냐면 이 상품을 한국의 쇼핑몰에 등록하는 거예요. 저희가 ISC 인베스터 스터디 클럽 해가지고 전업투자 연구소의 약자인데요. 그냥 저희끼리 모여서 하는 회원들을 그냥 ISC 구매 대행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요. 해외 구매 대행이 있고요. 이거를 다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직구는 직배송, 배송 대행, 구매 대행이 있고요. 해외 직구에서 주의할 사항들 한번 볼게요. 우선 통관은 국내에 물건이 들어올 때는 목록 통관하고 일반 통관이 있어요. 쉽게 하면 무슨 얘기냐면 목록 통관은 목록에 있는 것들은 그냥 통관시키겠다는 거예요. 일반 통관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 맞춰서 통관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식품, 과자,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뭐 태반이 들어가거나 스테로이드 들어가면 다 반입 안 됩니다. 의약품, 한약, 그 다음에 야생, 농축산물, 지재권 의심, 가품, 청포, 도금, 화약, 마약, 그 다음에 품명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반 통관을 시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록 통관이 쉽고요. 일반 통관이 어려워요. 두 개가 겹쳤어. 그러면 무조건 일반 통관 절차로 통관이 됩니다. 수입이 제한되는 거나 주의할 물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처음에 어려워해요. 보통 사람들이 어찌냐면 하면 안 되는 거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수입 제한 품목, 뭐 살리실산, 뭔지 모릅니다. 저도 벤조, 일포, 옥사도 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게 들어간 거 안 된대요. 기능성 화장품, 특히 건강보조식품은 15만 원 이하나 6병 이하.
그러니까 비타민이라고 해가지고 비타민 6개 이상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샘플이나 사은품 포함해서도. 그리고 여름에는 건강식품, 식품, 과자, 캔들 같은 거는 구매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녹아요. 비행기 타고 올 땐 괜찮은데 배 타고 올 때 녹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반 통관과 목록 통관이 겹치면 일반 통관한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인지 어렵다.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게 있구나. 특히 요거 많이 신경 쓰거든요. 입에 직접 닿는 식기, 그릇이라든가 수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판매할 때 주의하라고 굉장히 많이 하고요. 뭐를 등록하라고 하냐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하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5개나 10개 이하의 소량으로 팔리는 경우에는요. 신고 안 해도 돼요. 저희가 처음 할 때는 이거 다 신고했거든요.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에 대한 거. 그런데 뭐 2개 팔릴 때 신고 안 해도 된대요. 열심히 신고를 했더니 이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소량일 경우에 신고 안 한다고 하고요. 지금은 수익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 등록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셔야 돼요. 내가 그릇만 전문으로 팔겠다. 컵을 전문으로 팔겠다. 식기류를 팔겠다. 주걱을 팔겠다. 입에 닿는 거는 무조건 다 이걸 해야 돼요. 빨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래서 하고 싶으신 분은 하시면 되고요. 편법은 사업자가 10개가 있거나 본인 명의로 있으면은 본인 명의 중에 1개만 등록을 하셔도 다른 게 9개 사업자까지 카바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거의 가르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지적재산권. 일명 지적 소유권. 줄임말로 지재권. 뭐 우리는 문학예술작품, 연출, 공연, 음반이 아니니까 다 빼고요. 발명, 과학적 발명, 등록 상표, 상호. 그러니까 쉽게 하면 상표권. 그 다음에 브랜드명, 그 다음 가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권리를 포함되어 있는 거를 허가 없이 사용할 때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쩌냐면요. 해외 구매 대행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재권에 걸리니까 조심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처음에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할 때 자동으로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였냐면 수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하면 지적재산권이 안전하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적재산권에 걸렸던 물건들은요. 누구나 알만한 것들은 걸리지도 않아요. 샤넬, 미키마우스, 뭐 피카츄 누가 봐도 지적재산권인 거예요. 이런 건 무조건 취소하시면 돼요. 상품이 등록됐을 때 취소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판매됐을 때만이라도 바로 취소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수동으로 하면 그런 것들은 안 하거든요. 근데 지재권으로 고소하는 업체들이 하는 제품들은요. 누가 봐도 이게 지재권에 있나? 이게 디자인이 똑같나? 이게 특허권을 침해했나?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들만 지재권으로 해요. 실제로는 어떤 말도 있냐면요. 연휴가 닥치기 전에 중국 사이트에 한국 업체들이 가짜로 중국 상점을 만들어가지고 지재권에 위반되는 상품들을 등록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이나 수동으로 이 사람들이 낮은 가격에 올려놓으면 퍼가면 그 상품을 똑같은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쿠팡부터 시작해서 모든 쇼핑몰을 뒤져가지고 우편으로 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재권을 수동으로 한다고 해서 피해가지 못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왜 수동화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하는 데에서 지재권의 문제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댓글을 달더라고요. 지재권 걸리면 죽습니다. 수동으로 하면 이만큼 버는데 자동으로는 돈 못 벌고 지재권에 죽습니다. 이렇게 글을 다는 것을 보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수동으로 등록하는 사람한테 위협이 되고 있구나. 매출이 줄고 있구나.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인건비 싸움에서 이기고 있구나. 이거를 확신을 가지게 됐던 사건이 많아요. 아무튼가 지재권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계속하면요. 머리 아픈데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고소를 당해도 절대 돈을 물거나 경찰적으로 법적으로 사법 처리될 확률은 99.9%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됐다고 해서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되니까 0.1%라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요즘은 지적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합의금 요청을 먼저 해요. 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등기로 먼저 보내거든요. 등기를 보냈는데 반송이 되거나 등기가 수령이 안 되면 문자가 와요.
이메일도 오고요. 그리고 문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고소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먼저 상품은 삭제하세요. 협박을 받거나 지재권 위험이 있는 상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이 ISC 해외 구매 대행을 할 때는 삭제 요청을 굳이 안 해도 거의 가서 보면 삭제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메일을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그 해당 상품을 전체에서 다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동시에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삭제 요청이 왔을 경우에 삭제되어 가지고 물건을 못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무튼간 지재권 얘기가 길게 되는데 실제로 가장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으시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증거도 보여드릴게요. 삭제하거나 삭제했다고 통보하면 이를 계기로 신고를 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진짜 쥐약이에요. 그냥 조용히 삭제하세요. 무응답이 최고입니다. 응답을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겁을 먹었다는 거기 때문에 겁먹은 사람을 상대로 협박하기 쉬워요. 대부분 99%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A일에서 많이 왔었어요. 대구에 있었고요. 요즘에는 노블로 바꿨어요. 이름을. 남양주에 있어요. 똑같은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지재권만 한다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들이 상표권 위반된 거 신고를 받아서 등기 보내고 합의금을 100만 원 받으면 A라고 회사하고 반반 이렇게 반띵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 경찰 고소, 에일이나 노블에서는 실제 경찰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법인이 경찰 고소를 하려면 최소 500만 원은 들어야 돼요. 변호사가 고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합의금 200 요구하거든요. 비싸면 100이고요. 아니 싸면 100이고 비싸면 20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요 고소하지도 않고요. 고소를 해도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고소한다고 해서 지재권을 신고한 회사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무혐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일이 대구에서 계속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10번, 20번 했어요. 초창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무혐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경찰서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법무법인에서 등기 왔다고 쫄지 마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노골적으로 받겠다 안 하냐면 아니 우리만 하면 되지. 일반인들도 아 그래 지재권 하면 문제가 없어? 그럼 우리도 할까 하고 달라들면 그 사람들이 우리 경쟁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해구대 회원에 등록한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놓지 이거를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요. 제가 계속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핵심 노하우는 절대 공개 안 하는 거고요. 제가 줌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죠? 지재권이 무서운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로 경쟁에 뛰어드는 분이 적어서 경쟁자가 줄어요. 그래서 오히려 먼저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의 판례예요. 이거는 2005년도 건데 상표법 위반으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판매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상표법 위반이에요. 9개를 받았고 5개를 팔았어요 또. 4점은 반품했어요. 이것도 보관하고 있었어요. 상표가 등록되진 않았으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볼 수 없었어. 그죠? 상표가 등록되기는 했어도 국내에서 알려진 상표가 아니에요. 아디다스, 퓨마,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판매 중지 연락을 받고 바로 판매를 중지했고요. 상표권 침해에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4개를 팔았어요. 5개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왔어요? 무혐의가 나왔어요. 한 개도 안 팔면은요. 당연히 무혐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가 있어서 조사받으러 가면 이 번호만 불러주고 이 사건을 조회해 보세요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 지재권 갖고 2번 다시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지재권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11번가 쿠팡 이런 데에서 상표권 위반 같으면 바로바로 연락 와요. 그럼 우리가 하려는 거는 해외 직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제가 지재권에 시간 많이 투자했던 이유는 그것만 걱정 안 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사업을 할 거예요. 사업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투자금, 그다음 나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얼만큼 버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장점,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면 좋은 점. 주소지는 필요하지만 점포는 필요 없어요. 집에서도 가능하고요.
재고 부담이 없죠. 보통 위탁 판매 이런 것도 재고 부담이 없죠. 실제로 위탁 판매보다 사입, 직접 제품을 사가지고 판매할 경우가 수익률도 좋고 판매하기도 좋아요. 가격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고 부담이 많아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창업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 다음에 아이템이 다양해서 다른 판매자가 덜 겹쳐요. 특히 이거의 대표적인 게 의류예요. 대형 업체들이 이미 어느 정도 해외 구매 대행이라든가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좋아요. 저희가 해외 구매 대행 해가지고 수수료만 받고 팔기에는 저희가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루지 않는 제품이 옷들이에요. 그리고 아까처럼 잘 찾기 힘들거나 사용처가 적은 특이한 제품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이 실제로 많이 팔려요. 어떻게 아느냐? 여기 가서 팔렸던 제품들을 보면 알아요. 뭐가 팔렸는지 이렇게 보면 팔리는 제품들이 쭉 나오거든요. 옷, 모자, 식탁보 이거는 모르겠어요. 체온계인지 뭔지. 또 옷, 요거 미키마우스인데 요거는 마켓 취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지 이거 잉크 흡입기, 신발 아무튼간 가방 얘 누군지 이거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거 파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이런 제품 누구야 128번 이렇게 한내 이게 쿠팡에서 한해요. 안 걸린 것 자체가 신기하네. 판매하실 때 판매된 제품들은 자기들이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내리셔야 돼요. 이분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갖고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거는 하셔야 돼요. 팔린 제품에서조차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당합니다. 이런 거는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간 그리고 옷들이나 이런 거 특이한 것들 많이 팔리고요. 단점이 뭐냐면 중국말로 해야 돼요. 왜 중국말로 하냐면 영어권이나 미국이나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는 잘하는 사람이 많고요. 웬만하면 번역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웬만큼 다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 판매 취소 제품 하잖아. 5배송 후 경우 반품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특히 어떤 경우냐? 옵션이 틀렸거나 색깔이 틀리거나 사진과 다르다고 하면은 이제 반품 비용 때문에 매일 싸움 납니다. 해외 구매된 거 누구나 그래요. 그다음 판매 기간이 길어요. 보통 2주 걸리고요. 쿠팡은 정상 기간이 또 6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8주 걸립니다. 그다음에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직접 보고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오면 답변을 못 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 뭐 때문에? 싸서 사용자의 장점은 여기서 장점이에요. 사용자의 장점은 해외 직구의 장점. 요 장점이고요. 판매자의 장점은 돈이 안 든다는 거고요. 투자비가 적다는 거고. 주요 사이트 알리바바 위주예요. 타오바오, 티몰 1688, 알리익스프레스. 이게 중국 거고요. 나머지 뭐 핀도어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저희 거에서 모두 다 자동으로 소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입을 하고 여기 가입하고 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다 자동으로 하고 있어요. 우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타오바오예요. 국내에 계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타오바오가 가장 큰 중국의 사이트고요. 2003년부터 했고요. 오픈마켓의 대표고요. 개인과 개인이에요. 개인과 기업도 있지만 개인과 개인 상대로 하는 쇼핑몰이에요. 한국 핸드폰 인증으로 가입은 가능한데요. 결제는 신용카드, 해외 신용카드하고 알리페이 이러면 돼요. 타오바이오를 가입을 하면 티몰, 알리바바는 다 통합 로그인이 돼요. 1688까지. 근데 뭔지 모르셔도 돼요. 티몰은 뭐냐면 타오바오가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보니까요. 너무 취약해. 그래서 조금 더 등록된 기업과 브랜드만 입점할 수 있게끔 만든 게 티몰이에요. 입점 절차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티몰은 좀 안전하게 살 수 있거든요. 배송도 빨라요. 근데 타오바오보다 훨씬 비싸요. 같은 제품도 20% 비싸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안 사용합니다. 알리바바 이거 같은 경우도 1688 알리바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러거든요. 그냥 이거는 도매 목적이에요. 낱개로 거의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카드도 안 돼요. 알리페이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 내 계좌가 있는 사람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로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신발을 검색할 때 전체 여기서 다 가지고 와요. 쇼핑몰에서. 그래서 자동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만 할 수도 있고요. 티몰에서만 할 수도 있고 알리바바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자동으로 다 수집을 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 방식은요. 내가 수동으로 등록을 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분들이 9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반자동을 써요. 완전 자동은 저희가 사용하는 건데 완전 자동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해외 구매 대행을 해봤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제품을 조금 더 소싱을 하고 조금 더 관리를 직접 CS까지 하면서 상품만 자동으로 등록하지 CS라든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가 마스터셀러예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요. 완전 자동이라고 하고요. 올인원이라고 불러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올인원이고요. 등록도 자동, 판매도 자동, CS도 다 알아서 해주는 올인원이에요. 이건 초보자형이에요. 몰라도 돼요. 올인원 셀러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알아야 돼요. 수동으로 갈수록 많이 알고 이쪽으로 갈수록 몰라도 돼요. 수동 해외 구매 사업자.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소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타오바오에 가서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찾아요. 그러면 그 상품의 링크를 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요. 그래서 상품을 등록을 해놓죠. 그래서 상품이 팔리면 내가 다시 타오바오 그 상점에 가가지고 또 주문을 넣어요. 카드로. 그래서 배송 대행지에 가가지고 그 상품을 배송 대행지로 배송을 해달라고 얘기해요. 중국어로. 그래서 배송 대행지에 도착하면 배송 대행지에다가 송장번호 알려주고 국내로 해달라고 그래요. 금품 할까요? 그러면 금품 의뢰하고 금품 오는 거라든가 그것도 배대지하고 또 통화해야 돼요. 왔는데 물건 이상해요 하면 다시 중국에서 돌려보내고 다시 배대지로 또 받아야 돼요. 환불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보낸 거를 다시 배대지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판매자한테 또 보내야 돼요. 이런 일을 다 해야 돼요. 판매 시 수익률. 왜 수익률이 높냐면요. 단가가 싸죠. 내가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가 한국말이니까 잘 팔리겠죠. 더. 판매 확률은 높아요. 근데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하루에 상품 3개, 4개씩 소싱하라고 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하루에 3개 소싱하기도 힘들고요. 상세 페이지 작업하는 것도 일이고요. 그거 하려면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요. 한 월 100 정도 벌게 되면 직장 다닐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것만 매달려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수동으로 해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은 요즘엔 거의 다 반자동으로 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그러니까 수집을 해서 등록하는 것까지 하고 상세 페이지란 제목 같은 거는 변경을 하면서 등록하기 전에 수정하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자동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반자동도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요. 가격도 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프로그램 하는 경우도 있고 엑셀로 뽑아주면 엑셀을 업로드해 가지고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을 엑셀 자료 하나를 가지고 4군데 5군데 등록해 주면서 돈 받는 또 서비스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상세 페이지 이미지 작업을 반자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도 벌써 안 하기 때문에 매출은 좀 떨어지는데 상품 숫자가 많아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똑같아요. 등록만 많이 하는 거죠. 배대지, 국내 배송, CS 다 해야 돼요. 완전 자동은 소싱에서 상품에서 등록하는 것까지 거의 자동으로 진행해요. 뭐만 하느냐? 판매된 거에 대해서만 배대지 작업하고 배송하고 CS를 해요.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은 프로그램 방식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방식은 설치를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 깔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등록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용법도 익혀야 되고 그런 방식이 있고요. 웹사이트 방식으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설정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되는 방식인데 저희는 웹사이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완전 자동.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소싱하는 상품도 등록까지 모두 자동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상품을 소싱하나요? 소싱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아니 가서 보시면 데이터 스택 이렇게 눌러보시면 가격이 있고요. 카테고리 제가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다 키워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소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점이 뭐냐? 여름 옷 했거든요. 겨울까지 수정 안 하면 한 개도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 신발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해요. 에이, 잠깐만요. 음, 제 걸로 들어갈게요. 수집 상품에 가가지고 이렇게 신발을 검색을 하고요. 가격이 이렇게 뜨면 이 신발이 마음에 든다, 이 신발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를 하시거나 체크를 해서 추가를 하셔서 이 상품만 업로드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요거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체크해가지고 대량 추가할 수 있고요. 그냥 추가. 그럼 추가가 성공되면 이게 이제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거나 가격을 해서 실제로 굉장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웹사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방금 제가 체크한 거죠. 요건 자동으로 한 거예요. 제가 소싱한 거 아니고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웹사이트가 알아서 한 거고요. 여기서 내가 보내고 싶은 상점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상점 중에 한 군데에다가 하면 발송이 돼요. 그러면 상품이 올라갔어요. 제가 원하는 상품, 요 샌다ル를 하나 업로드 했어요. 우선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빼고요. 그런 형식으로 소싱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처음에는 막 열성적으로 하시거든요, 다들. 나중에 한 명도 안 해요, 귀찮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소싱하느냐? 여러 셀러들이 검색했던 상품들이 한번 키워드가 들으면 그 상품이 인기 상품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소싱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고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매해서 배대지 보내고 국내 배송하고 CS 업무까지 다 해요. 대신 아까 마스터셀러처럼 수동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는 한 10% 정도 수수료가 붙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장점은 뭐냐면 원화로 송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정산도 한국으로 돈 받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해외 사이트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프로그램 켜놓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마켓 용동에 들어가면 여기 있죠. 발송 정지. 요걸 누르면 상품 등록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연동 취소를 누르면 자동으로 체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가 자동으로 체크돼 있으면 얘가 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180개 상품이 등록됐고요. 현재 만 개까지 등록할 수 있는 것 중에 9,999개가 지금 등록돼 있고 요 쿠팡에서 106개가 팔렸다는 거예요. 이 상점 하나에서. 다른 상점에서는 99개. 다른 상점에서 16개. 이게 지금 쿠팡 원이 가장 오래된 거거든요. 5월 달에 했으니까. 5월 달 99개, 106개. 1번, 2번하고 팔린 제품도 틀리고요. 개수도 틀려요. 8번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등록했죠. 늦게. 그랬더니 16개밖에 안 팔렸죠. 이런 형식으로 롯데원은 8개밖에 안 팔렸고요. 11월 달에 등록한 거고요. 22개. 이렇게 각각 조금 달라요. 여기 가서 보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가격, 키워드 여름으로 등록을 했죠. 근데 요거를 여름 상품으로 하니까 여름 상품을 하는데 내가 요거를 지우고 등록을 하면 또 이거를 가을이 될 때까지 데이터 선택을 여름으로 해놔요. 그럼 안 팔려요. 그리고 이게 지금 10,000개 다 찼잖아요. 그럼 10,000개 다 찼으면 등록된 9,999개 중에 500개는 봄 상품이에요. 아니 5,000개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옛날 상품을 좀 지워줘야 매출이 잘 나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팔릴 때 되면 팔리겠죠 하고 그래요. 오늘 매출을 한번 볼게요. 오, 오늘 99,000원. 한 개 팔렸는데, 두 개 팔렸는데, 아까 강습 전에 봤을 때 6,000원 벌었었는데, 18만 5천원짜리 하나 팔렸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파자마가 27만 8천원짜리가 팔렸어요.
그래서 얼마 벌었냐면 순간적으로 9만 원 돈을 벌었어요. 그럼 알아서 배송을 해줘요. 이거 만약에 이런 가운이 20만 원에 원가는 18만 5천 원이에요. 이게 18만 5,900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지갑에 가면 18만 5,900원이 빠지면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잔고가 89만 원 있었다가 18만 5천 원 빠지면서 잔액은 70만 원 됐고요. 지금까지 2,600만 원만큼 상품을 구입을 했고요. 주문된 건 18만 5천 원. 그런데 실제 상점에 갔더니 얼마였죠? 27만 8천 원. 그래서 9만 원을 벌었는데 이 옷을 소싱 하실 분, 지금 강의 듣는 사람 중에 이 옷을 20만 원에 팔릴 거라고 생각해갖고 소싱 하실 분 한 명도 없어요. 이거를 하겠다는 사람은 사이코예요. 절대 하지 않는 상품이 팔립니다. 뭐가 팔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간 그래서 어떤 제품이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판매 안정적이에요. 매출이 고정적으로 나와요. 다른 자동 프로그램 가격만 간단히 다 반자동이에요. 250만 원, 월 사용료 1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월 사용료 5만 5천 원짜리도 100만 원. 자동인데 스마트 스토어 엑셀로만 다운받아가지고 엑셀로 올리는 거예요. 쿠팡 스마트 스토어 뭐 하고 뭐 이미지 중복 제거하고 80만 원 월 사용료.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이 자동 번역하고 제목은 다 자동 번역돼요. 어디든. 국내 오픈마켓 연동해서 월 25만 원. 어때요? 비싸죠? 저희는 상점에 상관없이 그냥 월 10만 원이고 설치비 하나도 없고요. 월 기본료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가 상점이 몇 개 있느냐? 마켓 56개. 56개인데 상점이 6개씩 등록되거든요. 56 나누기 6개 하면은 9.33이니까 상점 10개겠죠? 사업자 10개로 저희들이 하더라도 10만 원만 돼요. 반자동 프로그램이 많은 이유. 우선은 지재권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반자동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방식 완전 프로그램이나 실제로 반자동을 사용하는 거는 지재권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하고 자기들이 수동으로 소싱한다고 해서 하거든요. 근데 저희 웹사이트 방식의 좋은 점은 뭐냐면 만약에 팔렸던 제품 중에 요 제품이 문제가 있다. 신고가 되는 제품이다. 그러면 요 키워드를 삭제해달라고 하면 요 상품이 등록된 모든 상점에서 다 내려가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웹사이트 방식이 훨씬 안전해요. 수동으로 해외 구매 대행 한다고 하는 블로그가 수동으로 하시는 분이 자기 블로그에 쓴 글 중이에요. 아무튼 사고 팔고를 하는 게 구매 대행 CS인데 보세요. CS 업무 사람 상대가 제일 힘듭니다. 네, 제일 힘듭니다. 구매자 CS는 물론 오픈마켓 CS도 해야 됩니다. 멘탈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동의요. 진상주의. 무슨 말이냐면요. 수동으로 하면요. 멘탈 더 부서져요. 그래서 요 글이고요. 이제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 뭐 인터넷에 보면 뭐 굉장히 쉽게 얘기하잖아요. 뭐 금방 돈 벌 것처럼 보십시오. 수동 하시는 분들 하는 걸로 대리 결제. 왜냐하면 결제가 원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충전합니다. 대리 결제가 안 돼요. 결의 결제 이용하세요. 카드 결제 되나요? 환불 증명 되나요? 이거 환불, 불량품 환불 어떻게 하나요? 환불 한 번만 더 하세요. 우는 표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세요. 해구대 하시는 분들. 이거 환불된 건가요? 도와주세요. 환불 처리 궁금해요. 판매자가 자꾸 환불 사유 수정해달라고 하는데 제품은 받지도 못했는데 반품 택배비까지 부담하래요. 나이키 중고 판매하는 판매자라고 하는데 환불을 거절했는데 반품 안 받을 수도 있나요? 화물보험 있대요. 다른 제품을 보냈는데 메시지 확인을 안 해요. 그다음에 중국어 안 돼서 중국어 맞나요? 도와주세요. 해석 좀 해주세요. 인형을 구매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잘하시는 분 창재님 도와주세요. 타오바오 환불 어떻게 하세요? 환불 버튼이 없습니다. 반품 받아놓고 환불 안 해주는 중국 판매자 어떻게 할까요? 이것 때문에 죽어요. 저번에 중국 봉쇄됐을 때 난리였어요. 저희는 난리는 날렸죠. 왜? 취소가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 지갑에 들어가서 취소가 되면 이렇게 환불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17만 원짜리 팔려서 야, 돈 벌었다 했는데 환불됐잖아요. 근데 환불이 됐었거든요.
근데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었거든요. 무슨 잉크예요, 잉크. 잉크가 20 몇만 원짜리, 26만 9천 원짜리 잉크예요. 어디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잉크를 팔았는데 이 사람이 취소를 시켰어요.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환불을 해줬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 다른 데에서 구매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다시 17만 9천 원 빠져나갈 거예요. 요 돈이. 안 그러면 저기서 환불 처리돼갖고 취소됐다가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얘들이 주문 목록이 되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 주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고객 중국애가 얼마 나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럼 한국 사무실에서 진행한다고 해갖고 중국에서 있는 담당자, 한국 담당자들 그래서 판매자하고 통화하면서 연락하면서 해줘요. 통관보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 어쩝니다. 중국말 막 하고 해서 처리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본인들이 다 하셔야 돼요. 보세요. 뭐가 됐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류창고에 도착했는데 어때요? 실측 사진하고 보내니까 도착한 상품하고 틀리대요. 그래서 반해도 되네요. 도착한 상품으로 진행해달래요.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다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품을 주문을 해서 왔는데 실제 보내기 전에 실물 길이를 재보니까 실측 사진하고 좀 틀린 것 같다. 그래서 이 제품인데 팔아도 되느냐? 그랬더니 고객이 알겠습니다. 보내주세요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내서 팔았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이거 할 자신 있으면 수동하세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타버, 가품 환불 어쩌죠? 환불 요청했는데 환불 승인이 환불 받아야 도와주세요. 10일 만에 접점을 들어왔는데 멘붕이에요. 실수로 2개 보내서 해설하는데 고객이 잠수 탔어요. 쿠팡 보상 어떠나요? 스마트 스토어 소명 요청 받지는 않았지만 곧 요 스마트 스토어 소명 요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미 했던 거 가지고 다 정리해 가지고 다 알려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여기 매뉴얼 안에 들어가면요. 저희들이 이제 해구대 하시는 분들한테 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치매 연락 왔을 때 상표 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지재권 상품 어떻게 취소해요? 다 저희들이 전체 여러 분들 거 모아서 해드리고 있어요. 정산 안 돼요. 봉쇄됐을 때 상표가 사라졌어요. 상품이 사라졌어요. 봉쇄인가요? 난리 아니었어요. 그때 뭐 CJ 택배 파벌 때도요. 아무튼간 수동하시는 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빨리 갈게요. 쿠팡이 상품 제한 개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요. 이때 보시면 7일 만에 한 개 팔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한 개 팔았어요. 거의 한 달 됐었을 때, 한 달, 28일 차죠? 28일 때 12개 팔았어요. 저희가 처음 할 때, 샵 적을 때. 근데 사업자 7개, 36개. 언제냐면 작년 가을이죠? 겨울? 겨울에는 물품 가격 자체가 단가가 세요. 제가 지금부터 해외 구매 대행 준비하라는 게 가을, 겨울에 매출이 많이 올라가요. 사업자 7개로 100만 원씩 냈어요. 이때는. 사업자 7개로 100만 원씩. 첫 달에. 근데 우리는 처음 할 때는 정말 힘들게 했었어요. 사업자 4개, 여름 한 달 했을 때 14만 원. 요거 우리 지금 수업 듣고 있는 분 그 계좌 요거 통장이에요. 14만 원. 월 사용료 10만 원 내요. 근데 여름에 한 달 팔았는데 14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10만 원 내면 남는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자 4개로 하면 안 돼요. 사업자 많아야 돼요. 7개에서 100만 원까지 번 사람도 있고요. 4개에서 14만 원 번 사람도 있어요. 이분은 유독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대신 어떤 분도 있냐면 여기 4개에서 얼마 나왔냐면 14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첫째 달 한 개로 89만 원 나왔어요. 한 개, 60개 상품. 89만 원. 그러니까 사람마다 복이에요. 운이 달라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분 사업자 17개 스마트 스토어 밥통 파시면서 하시는 분 첫 달 100만 원 지금 얼마 팔았나 볼게요.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해주면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111만 원. 그렇죠? 날짜 바뀌었는데도 여기 보시면 마켓 들어가시면 총 마켓에 몇 개 있느냐? 상점 102개. 상점 102개. 여기 상점이란 건 쿠팡, 뭐 롯데온 이렇게 합치는 거고요. 총 한 사업자당 6개씩 만들 수 있어요. 나누기 6 하면 17개죠. 그래서 총 17개 사업자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내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는 작년 기준이거든요. 작년 겨울 기준이에요. 1등 하신 분은 사업자 50개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요. 매출은 5천이었고 셀러 이익은 1,600이었어요. 3개월간 12월, 11월, 12월간. 그래서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벌었고요. 투자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업자 많으신 분들, 사업자 10개 이상인 분들은 다 수익이 좀 높게 나왔지만 요거 다 게시판에 글에 있어요. 제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러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냥 기존의 사업자나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낼 수 있으면 그냥 사업자만 내시면 돼요. 저희 카페 가면 27번이면 여기 보시면 매뉴얼 안에가 글 다 있어요. 등록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 저희들이 매뉴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통신판매업 등록하고 쿠팡 가입하면서부터 채널에 문의 주시면 돼요. 언제 주냐? 사업자도 없어서 주지 마세요. 할지 안 할지 결정 안 하신 분들은 연락 안 주셔도 돼요. 사업자 가지고 하실 분들, 처음 공유 오피스에서 사업자부터 만드시는 분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면 주소지 하나에 사업자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집에서는 한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근데 두 번째 사업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그러면은 주소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집이 세 채다. 그럼 세 채다 하시면 돼요. 특히 주택보다는 상가에서 잘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공유 오피스에 돈을 내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 ISC 공유 오피스가 1년에 44만 원인데요. 저희가 해구대 하시는 분은 1년에 22만 원으로 여러 개 업체, 한 10개 정도의 업체하고 지금 협력, 저희 거 체인점하고 저희 업체들끼리 해서 1년에 22만 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22만 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개 만들려면 22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한 개 만들고 9개는 공유 오피스 만들겠다. 그러면 11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이제 뭐 아무튼간 이제 200만 원이 좀 안 들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를 10개 만들면은 통신 판매업을 다 등록해야 돼요. 1년에 4만 500원짜리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월 사용료 10만 원이에요. 한 사업자당 상점 6개씩 만들 수 있고요. 상점이 100개든 200개든 똑같이 10만 원만 내시면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상점을 처음 할 때는요. 5만 원의 등록비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등록하고 연동하는 게 이 세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면 일일이 이거 다 세팅해 줘야 돼요. 갖고 맞게 왜 그러냐면 실수를 해버리면 이용자들한테 저희들이 여기 본사에서는 1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가 5만 원에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회성이에요. 10개 하면 50만 원 목돈 들어갑니다. 충전은 50만 원 단위로 해요. 충전이 뭐냐면 여기 가면 내 지갑이 있어요. 잠시만요. 내 지갑이 있어요. 야, 뭐야? 제 걸로 들어갈게. 이게 사이트 자체가 상당히 무거워요. 지갑에 들어가시면 충전을 할 때마다 50만 원이나 100만 원 단위로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팔리는 물건이 많이 팔린 날은 주말 같은 게 잠깐 하고 오면 100만, 200만 팔려요. 그래서 미리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돈을 한국에서 미리 충전을 해놓으면요. 이 돈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사고요. 물건이 팔리면 쿠팡에서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충전금에 따른 계속 돈만 집어넣어요. 개인은 계속 충전만 해요. 쿠팡에서 팔리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리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전금만 채워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지갑에 충전금이 지금 현재 70만 원 있는데
18만 5천 원짜리 같이 이렇게 한 세네 개 팔려버리면 하루에 다 팔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충전을 해요. 여기 보시면 충전을 선택해 보면 저희들이 요거는 이제 100만 원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을 6월 10일 날도 하고 이렇게 계속 1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날짜가 5월 달에도 하다가 6월 달에도 하다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할 때도 있었고 왜 그러냐면 5월 달, 4월 달이 봉쇄돼 가지고 생각보다 매출이 적었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가면은 저희들이 신고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해 놨어요. 매뉴얼 안에 들어가면 하는 방법, 뭐 통관부 하는 법, 신청하는 법. 그래서 여기 해구대 등업을 신청하면 해드리는데 무조건 등업만 하셔도 저희들 안 해주고요. 채널에 한번 문의를 주셔야 돼요. 여기 글에 보시면 저희 채널이 있거든요. 요거 다 카페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채널 검색에서 골뱅이 ISC 채널이나 친구 추가해서 아이디로 골뱅이 ISC 채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채널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채팅방으로 연결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만 담당은 그러니까 저희 ISC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만 담당하시는 직원이 상담을 해줘요. 안내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음, 상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카톡에 보세요. 사업자 50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50개, 100개 가지고 지금 현재 스마트 스토어나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전국에.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을 관심 있게 하시고 싶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운영 방법 안내나 이런 것들은 하시는 분들한테 다 맞춰서 돼 있거든요. 지재권 하는 거, 판매 중지 요청하는 거, 그다음에 세금 처리해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소명 자료 만드는 방법 이렇게 다 등록돼 있습니다. 매뉴얼도 있고요.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아까 해서 브랜드명, 메일이 왔을 때 하는 방법, 가품비인계 티나는 거 구매 취소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하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답변을 글을 쓰세요. 여기다가. 그러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트는 해외 구매 대행하고 공유 오피스 전문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아니요, 저희 같이 알리차이나로 사이트 들어가도 가입이 안 돼요. 저희 채널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어, 쉽게 하면 이거예요. 저희들도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서 하는 게 뭐냐면 저희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저희들 회원들 거의 정보를 저희들이 공유하면서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질문해 주시면 돼요. 이 카페에 오셔가지고 링크는 다 알고 계시죠? ISC 넘버원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간 해외 구매 대행 제가 지재권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오프라인에서 광주 같은 경우나 부산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에서 제가 직접 또 해드리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다 안 한다만 결정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하나당 평균 월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7개 사업자 내신 분이 200에서 300 정도 투자를 하셔서 월 100만 원을 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와 3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100만 원씩 벌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3천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 1,000씩 벌어요. 근데 사업자를 170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사업자 만드는데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쉽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사업자 만드는데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시작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최하 5개에서 6개는 하셔야지 월 사용료 10만 원을 내기시고요. 10개 이상을 가지고 계셨으면 가을 겨울에는 월 100만 원 정도 수익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나는 60밖에 못 받아가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운이 따라요. 재수 없으면은요, 10개 가지고도 20만 원, 30만 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재수 좋은 분은 5개 가지고도 100만 원 하세요.
그래서 사업자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사업자 한 개당 보통 월로 계산하면 공유 오피스가 2만 원, 면허세 2천 원, 그렇게 해서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들거든요. 월 사용료가. 근데 사업자 하나당 8만 원에서 10만 원만 늘면 사업자 한 개 늘릴 때마다 월 5만 원 이상 수익이 나요. 최하 5만 원, 많으면 10만 원. 사업자 20개 있으면 월 200 나는 거고요. 사업자 30개 있으면 월 300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CS 전화 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CS도 걱정되시면 스마트 스토어 해외 구매 등 절대 못 하세요. 이거는 음식점 하시는데 댓글로 별점 3개, 2개 주는 것보다 스트레스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실 마음이 되셨을 때 비공개를 하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사업자 만들어요부터까지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요. 우리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실 거 결정하시고 하시기로 결정을 하면 채널에서 얘기를 하시면 채널에 얘기하시면 저희가 등업을 해드려요. 해외 구매 해구대 회원으로. 그때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광주에 공유 오피스를 우리 리백님께서 오픈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광주 쪽에 계속 상주하시면서 제가 또 많이 가가지고 해외 구매 대행 또 설명도 해드릴 거고요. 법인 투자도 강의해드릴 거고요. 또 기쁜 소식이 MPL 대부법인이 7월 말까지 해서 승인이 나는 걸로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배워야 될 것도 많고요. 돈 벌 기회도 좀 부동산이 안 좋지만 다른 걸로 벌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강의 있으면 빠지지 말고 들으시고요. 아무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